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은 힘이 없고 다우와 S&P가 상대적으로 강한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다우와 S&P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날이죠. 작년 대비 5.4%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와 거의 일치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대비 0.3%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시장 예측치보다도 낮은 수치고 6월의 상승률이었던 0.9%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4.3% 증가했고요. 이건 역시 6월의 4.5%보다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시장은 보통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핵심 CPI라고도 부르죠. 이게 석유나 식품처럼 변동이 굉장히 빈번하고 또 그 폭이 심한 품목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인플레이션율보다도 더 신뢰성 있는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압력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덕분에 채권 수익률도 2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다만 오늘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경기 지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10월부터는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페드 위원들이 꽤 늘고 있죠. 덕분에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실행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 정도는 발표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어제 실적 발표 후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차익 실현으로 인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시장 기대치 대비 15% 정도 높은 매출과 2배 이상 높은 강력한 EPS를 발표를 했는데요. 월간 사용자 수도 1분기에 610만 명에서 880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거래량 역시 3,350억 달러에서 4,6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 약세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월간 이용자 수와 거래량이 2분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주가에는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죠. 코인베이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15명 중 11명이 바이, 3명이 홀드, 단 1명만이 셀을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370달러로 현재 가격보다는 30% 이상 높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급락이 코인베이스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가격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후보TV가 어제 장 마감 후 작년보다 몇 배 성장한 실적과 늘어난 가입자,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까지 상승시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0%가량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면서 오늘 장중 한때 17%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밀려서 장을 마감했네요.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버진 갤럭틱의 투자 등급을 홀드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당분간 버진 갤럭틱의 비행이 없을 예정이고, 그로 인해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25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어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버진 갤럭틱의 주가를 지지를 해줬는데 오늘 이게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실적이 없이 기대감만으로만 주가가 형성된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러한 특성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로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카지노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말 달로 날아갈 것만 같았던 주식들이 있었죠. AMD 그리고 모더나인데요. 암드는 최근에 조정이 한번 나왔죠. 그런데 모더나도 드디어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동안은 주가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멘텀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일종의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면 접근 금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런 패턴을 블로우 오프 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가격이 급등을 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 차익 실현을 노리고 몰려들죠. 그렇게 되면 주식은 더 인기 주식이 되고 가격이 더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고 한 명, 두 명씩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때부터는 서로가 먼저 차익 실현을 하려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가격이 다시 급락을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주가 하락이 멈출지 예측은 전혀 불가능해요.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매수할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최저가는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락을 멈춘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급락했던 만큼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를 보고 이제 하락이 멈췄구나 하고 들어갔다가는 2차 하락을 맞으면서 들어가자마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만큼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락이 멈춘 걸 확인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에드테크의 유망 기업 중 하나인 트레이드 데스크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에드테크 유망 기업 중 하나죠. 디지털 터빈, 앱스를 살펴볼 건데요. 앱스는 티커명답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을 효과적으로 광고해주는 기술을 파는 회사입니다. 적절한 곳에 배너를 띄워 홍보를 하거나 추천 어플리케이션 목록에 추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앱을 광고하는 일을 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10% 정도 상회했고 순이익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자체는 순항 중인데요. 그리고 공매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딱히 다른 이유가 있기보다는 앱스 역시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리고 올해 초 중소형주의 거품이 꺼지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모멘텀이 완전히 깨졌고 또한 실적 역시 꾸준히 성장 중이긴 하지만 아직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장기적 추세선도 하향 이탈을 했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모멘텀을 얻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기업 실적도 매분기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 결국 주가 역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최근 일주일 넘게 거의 변화가 없는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애플카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애플의 실무진이 비밀리에 한국에 와서 배터리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갔다는 소식인데요. 원래 애플은 중국에 LFP 배터리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가 최근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카는 처음에는 2024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현재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025년 후반이나 그 이후 출시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2025년 이전에 애플카가 등장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초창기 애플카는 일반 대중을 위한 승용차가 아니라 처음 등장하는 애플카는 무인 택시용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이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120Hz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리한 사용성까지 더해져서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제 눈에도 아이폰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만 사용하는 저도 써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갤럭시를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제품 자체는 더 좋을 수 있어도 플랫폼 때문에 고객 이탈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플처럼 플랫폼을 가진 기업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흔히 기술만 좋으면, 제품만 좋으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신발도, 스타벅스의 커피도, 맥도날드의 햄버거도 그게 제일 좋은 제품이어서 시장을 정복한 게 아니죠. 제품 자체의 성능과 별도로 고객을 사로잡는 매력이 강한 회사가 결국 시장에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이 최근 급락 이후에 밀집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주가의 모멘텀이 깨진 상태라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지난 박스권의 정중앙 부근이었던 $3,200 정도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3,000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가격 변동이 거의 크지 않았고요. 조금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하루였습니다. 딱히 주목할 만한 뉴스도 없었고요. 한 가지만 전하자면 얼마 전에 비아디가 자사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모델 Y용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부인을 했고요. 비아디는 배터리도 만들지만 자동차도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자죠. 또 테슬라는 중국에서 CATL이라는 협력사가 있고 또 한국에도 LG, 또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쟁사인 비아디의 배터리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 거의 $700 초반의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거를 중력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700대가 유지될지 안 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충분히 $70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테슬라는 지금 장기적 주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장기적 추세를 잘 지켜줬고 만약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700 이하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600 중반대 정도에서는 다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기가 텍사스의 오픈이라든지 기가 베를린의 오픈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엄청난 수익성을 입증한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계기가 있을 때 주가는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테슬라는 모멘텀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장기적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이고요. 또 언젠가 한번 크게 모멘텀이 와서 오를 때는 또 언제 이런 지루한 구간이 있었냐는 듯이 강하게 오르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주가 흐름을 즐기신다면 최근에 이런 답답한 주가 흐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재밌는 뉴스가 없었는데 내일은 또 재밌는 뉴스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